함께 보시죠. 무산된 수사지휘권 하루 만에 없을까요? 하루 만에 무산될 걸 박 장관은 왜 했을까? 이게 제 궁금증입니다. 하루 만에 무산될 걸. 자, 무슨 일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게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2020년 7월 우리 국민들 잘 아시겠지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시의 법무부 장관은 바로 그 유명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신라젠 취재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해서 콕 집어서 윤석열은 여기서 수사지휘 하지 마. 넌 빠져. 라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합니다. 전격적으로.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호수 검찰총장 파트너로 인사가 바뀌었죠. 이때도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이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요 수사는 법무부 장관 지휘다라고 가져갔으니까. 자, 그럼 법무부 장관이 가져간 수사지휘권을 가져간 이 사건에 진척이 있었느냐? 아시다시피 전혀 진척이 없었죠. 오히려 검찰에서는 한동훈은 무혐의다라고 10번인가요? 11번인가요? 결재 좀 해달라고 했는데 검찰 수뇌부가 결재만 미뤄왔습니다. 어제 오전 한동훈 무혐의 처리가 또 올라온 거예요. 자, 그러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걸 왜 무혐의 처리하느냐? 한동훈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 발동 절차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검찰로 넘기는 거죠. 한동훈 수사 계속하라는 취지였을지는 모르겠으나 저건 이제 언론들의 관측이에요. 한동훈 수사를 계속하라는 취지로 수사지휘권 발동하려는 건 아니야라는 건 언론의 관측입니다. 법무부 검사들이 아니 줬다 뺐다 줬다 이거 뭡니까? 직권남용 소지 있다라고 제동을 걸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법무부는 오해의 우려가 있어 논의 중단했다라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무산하기로 했다고 발표합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박 장관 측은 아니 한동훈 건이랑 전혀 상관없다. 검찰총장에서 온 거 다시 그냥 돌려주는 차원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 당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지휘권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그 이야기 준비됐습니까? 들어보시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그거는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자, 팩트만 놓고 보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저때 발동했습니다. 이유는 총장이 지휘권을 뺏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동훈 사건 관련해서. 자,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또 발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검찰에게 수사권을 주기 위해서라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 2년간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했는데 아무리 수사해도 한동훈은 무혐의라는 거예요. 기자와 짜고서 누구를 함정에 빠뜨려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무근이라는 겁니다. 중앙지검 지휘부에게 결재 좀 해주라. 11번 보고를 합니다. 그럼 지난 10번은 다 이걸 묵살됐다는 거죠. 박범계 장관 수사지휘권 지시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미루기 위한 거 아니냐. 언론들은 이렇게 관측합니다. 야, 그 한동훈을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뺏어가더니 11번 무혐의 보고가 되니까 요거를 또 미루려고 수사지휘권을 또 발동해서 다시 돌려준다? 이런 관측이 나오자 법무부가 특정인의 무혐의 처분 막고자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려 한다는 주장은 왜곡이다라고 반박하기로 했습니다. 정익진 변호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박 장관은 하루 만에 무산된 수사지휘권을 왜 또 발동을 했을까?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지금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문제가 많다라고 그 학계에서는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학계에서는 말이 많아요. 예. 제가 일본 그 검찰청법을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그 검찰청법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게 언제냐면 1954년인데 네. 수사지휘권을 법무 대신이 발동하자마자 사흘 뒤에
법무대신 낙마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말에 정권 자체가 내각 자체가 총사퇴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제도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저 수사지휘권 또 들고 나오는가? 더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관련 사건, 신라젠 취재 의혹 관련된 사건에서 핵심적인 당사자 무죄를 받았잖아요. 받았죠. 그 무죄를 받았으면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고 당연하니까 열 몇 번씩이나 이제 검사들이 일선 검사들이 그걸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가? 그런데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 신라젠 의혹 사건, 그 취재 사건이 그 무죄가 나왔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범계 장관 스스로는 그래도 이거는 문제가 있고 기소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면 스스로 지휘권 행사해서 이거는 저 한동훈 기소해라 이렇게 지휘하면 될 것이지 예. 왜 이것을 그 윤석열 총장한테 박탈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윤 총장이 김 총장으로 넘어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이 없는데 이 수사 지휘권을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의심을 갖게 만드냐면 이번에는 김호수 총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돌려줘. 그 다음에 김호수 총장에게 그 한동훈 기소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또 내려보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의혹을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정익진 변호사님은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이 되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굉장히 비겁한 거 아닌가. 본인이 소신이 있으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해야지 왜 제3자한테 미루려고 하는가. 저는 그런 부분들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개인 견해인데 근데 설마 변호사님 대한민국의 정치인 출신 법무부 장관이 그 일개 그 한동훈 검사장 일개라는 표현 죄송합니다. 한 명의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 집착해가지고 수사지휘권을 또 발동을 했겠습니까 설마?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을 행동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해명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지휘권 논의 중단된 연유가 어떻게 되는지 검찰국 내에서 이견이 좀 있었던 게 아닌지. 이견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특정인을 겨냥한 기사가 나올 수 있는지 그 점 때문에 제가 본래 갖고 있던 원래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 현재로서는 논의를 중단했고. 박 장관의 해명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지휘권을 원복해주는 취지였는데 이걸 어떻게 특정인으로 결부짓냐 전혀 그런 의도 아니었다라고 박 장관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점이 늘 문제잖아요. 네. 하필 그 시점이 한동훈 무혐의해달라라는 11번째 보고가 있다면 왜 그 시점과 이게 맞물렸을까? 우리가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 박범계 장관 또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검찰을 이끌어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검찰에 대한 인사 등을 토대로 사실상 정치적 장악을 시도했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전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네. 그 바로 직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냐면 2019년도 가을을 기점으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현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저버린 그 민심, 성남 민심들이 광화문 이곳으로 쭉 몰려나왔던 적이 2019년도를 들끓게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 상황에서 4월달 총선을 앞두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해괴망측한 프레임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정치 공세를 하게 됐고 그 정치 공세 한복판에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한 언론사의 기자, 이 기자가 구속까지 됐지만 나중에 결국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고 무죄 났어요 다. 한동훈 검사장은 그 당시 좌천된 이후로 제대로 검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그 일을 하지 못했던 시간이 현재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죄, 무혐의로 정리가 되고 나면 깔끔하게 모든 것들을 매듭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문제를 다시 끌고 가려고 한다면 도대체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지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고요. 얼마 전에 윤석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과정, 그 공약에서도 그렇고 인수위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니까 법무부 박범계 장관이 반대 의견들을 피력했다가 다시 물러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하기 위해서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했는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아마 지금 상황에서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지난날 그들이 얘기했던 검언유착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그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도 빠르게 국민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니 법적 판단이 사실 끝났잖아요. 해당 그 기자와 그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기소한 게 뭐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유죄받은 게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언유착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답답해 죽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건으로 정리가 되고 나면 검찰에서 사실은 수사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난 다음 문제가 없으면 무혐의로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왜 검찰은 무혐의로 정리를 하지 않고 질질 끌고 볼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이게 해당 수사를 진행했던 검사의 의견, 의지인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윗선으로 이 내용들을 보고를 올렸음에도 그 내용들을 최종 결정짓지 않았다면 그 의사 결정자는 누구인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진실까지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 체제의 법무부에서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난 뒤에는 그 진실이 법과 원칙, 시스템에 따라서 하나둘씩 국민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의견들 들어봤습니다.